을 직시하고 또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과 견고함. 이것이 해세의 책들이 한 달간 제게 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맘챌린지 카페입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한 달에 한 명의 작가를 공부해보고 싶어서 선정했던 작가가 헤르만 헤세였는데요. 한 달 동안 4편의 대표작을 읽고 또 추가로 시나 에세이 작품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리뷰 영상을 남길까 긴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작품마다의 개별 리뷰는 글로 이미 써서 똑같이 영상으로 만들 필요성은 못 느꼈어요. 작품별 자세한 리뷰와 발췌문은 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헤르만 헤세 리뷰 영상은 대표작들을 서로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한 달간의 고전 문학 독서가 제 삶에 끼친 영향을 좀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요즘 작품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있고 재미있는 소재도 많은데 굳이 이 먼지 날 것 같은 고전 문학, 오래전에 죽은 작가의 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고전문학 독서가 제 생각과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대표작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자면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시다르타, 황야의 1위 이렇게 해서 헤세의 초기와 중기 대표작을 읽었어요. 후기 대표작으로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유리알 유희도 읽고 싶었는데 한 달이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읽으려고 해요. 세상에 알고 싶은 작가, 읽고 싶은 작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달간 이 정도로 읽었습니다. 먼저 헤세의 대표작들의 공통점은 소설 속에 작가 자신이 있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 한스 같은 경우도 부모님과 선생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단 하나의 진로를 강요받죠. 결국 한스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자살 같은 사고 같은 자살로 안타깝게도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헤세도 독실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에 가야 했고 신경쇠약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주인공과는 다르게 헤세는 나는 시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라고 고집해서 1년도 안 돼서 신학교를 때려칩니다. 그리고 시인의 꿈을 위해서 낮에는 서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작품을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아무튼 괴로웠던 그런 자신의 유년 시절의 추억이 작품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하게 살아간 것처럼 그의 작품들의 공통된 주제도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 내면에 대한 탐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작품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약간 비교해 보자면 수레바퀴 아래서가 외부, 강압적인 어떤 권위와 체계에 대해서 통렬하게 고발하는 소설이었다면 데미안 그리고 시다르타는 외부보다는 더욱 내면을 향해 있어요. 또 데미안과 시다르타를 비교해보면 시다르타가 조금 더 내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는 이 소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 소설들의 공통점이 또 모두 성장소설이에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이토록 매혹적인 고전이라면 그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럽 정황이 마치 사춘기처럼 무척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전통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붕괴되고 새로운 가치체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가는 세기 전환기이자 또 1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치른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헤세의 성장소설이 전쟁의 상흔을 입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공감과 위로를 던져줬던 거죠. 우리도 되게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옆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교조적인 말들은 오히려 방해가 되잖아요. 대신에 나는 너를 믿어. 네가 알아서 가장 좋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런 지지가 더
더 힘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황야의 늑대 같은 경우에 앞에 소개한 소설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아주 다크한 기운이 있어요. 제가 헤세가 원래 시인을 꿈꿨다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헤르만 헤세의 나무들이라는 책을 보면은 정말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전원시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소개한 20대에 쓴 그런 초기 소설들은 배경 묘사도 상당히 시적이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황야의 늑대는 정말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 같았어요. 이 작품은 헤세가 50세 때에 발표한 소설로 그가 이혼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특히 그의 어두운 삶의 궤적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엄격한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짓밟히고 억압받은 소년 시절부터 미쳐서 병든 아내와의 결별, 반전을 주장하다가 매국노, 아웃사이더로 몰리고 출판 금지 처분까지 받은 헤르만 헤세의 이 신세는 제목처럼 그야말로 황야의 고독한 늑대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겪기 힘든 전쟁을 2번이나 겪었고 또 그것도 세계대전이었죠. 일상이 지옥이었던 그의 삶이 얼마나 황량하고 처참했는지 우리는 소설 속 주인공 할러의 고독과 방황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인공 할러의 광기와 분열된 자아는 당시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겪어야 했던 일종의 병임을 소설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죠. 아무튼 많이 다크하고 수위가 좀 높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미안 같은 경우에 제가 중학교 때 읽었는데 마흔에 다시 읽는 맛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설의 주제 자체가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데 사춘기 때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나의 욕구, 나의 소망, 호불호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또 앞으로 노년에 읽는 데미안은 또 다른 나를 만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막스 베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2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 번 읽을 가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데미안과 시타르타는 소장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읽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서두에 한 달간의 고전문학 독서가 제 삶에 끼친 영향,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느낀 변화는 뭐냐면요. 제가 작년부터 꼭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남들 눈치 보고 또 급한 일들에 밀려서 못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 좀 쓸데없는 고민들은 그만두고 사람들의 동의도 많이 구하지 않고 그냥 해봤어요. 아직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진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미루거나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좀 더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반면에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헤세의 책들을 연이어서 읽다 보니까 남 눈치보다는 자꾸 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부탁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할 수 있는 좀 자유로움도 생긴 것 같아요. 자신을 직시하고 또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과 견고함. 이것이 헤세의 책들이 한 달간 제게 준 선물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소설을 둘러싼 역사적인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어서 소설을 감상할 수 있는 폭도 약간 넓어진 것 같고요. 올해 10월은 다른 누구보다 헤르만 헤세와 가장 많이 대화했던 한 달인데요. 앞으로도 한 달에 한 작가, 고전 문학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